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앞선 편들에선 4월 초 개전 후 6월 초까지 초반 2달간 당나라 군세들이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등을 함락시키고 고구려가 일단 사만의 군세를 먼저 보냈다가 그 사만이 좀 의문스러운 움직임을 보인 이후 백암성도 떨어지고 당군이 안시로 공격을 시작하는 바로 그러한 때에 고구려도 드디어 회심의 15만 대군으로 반격을 내보내는 사서 내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당서 천자의 수레가 나아가서 안시성 북쪽에 머무르며 진영을 펼쳐놓고 군사를 진격시켜 공격하였다. 이에 고구려의 북부 욕살 고연수와 남부 욕살 고예진이 고구려와 말갈의 무리 15만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하러 왔다. 혹시 오해하실 분 계실까봐 잠깐 얘기 좀 하면,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이 기록은 그 15만이 고구려인 플러스 말갈인 이퀄 15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15만이. 근데 역시 정사인 수서에 보면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다. 음랑마다 추장이 따로 있어.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모두 7종이 있다. 그 첫째는 송말부로서 정병이 수천 명, 둘째는 백돌부로서 정병 7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모두 각 3천에 불과하다. 보시다시피 말갈 7부를 다 탈탈 털어도 1. 송말부 수천을 많이 봐줘서 한 8천 정도. 그러면 1번, 2번 더하면 1.5만 8천, 7천이니까. 그리고 3부터 7까지 5개 부가 각 3천이니까 3, 5, 15, 1.5만. 여기 1.5만, 여기 1.5만 더하면 총 3만. 그러니까 말갈 7개 부 병력 다 털어도 많이 봐줘야 3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고구려인과 말갈인 병사들로 15만이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고구려 반격군이. 그럴 확률도 거의 제로지만 이 한방 전투에 말갈 7부 전 병력이 다 동원되었다고 해도 3만이니까 그걸 빼도 12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봐줘도 이 15만 중에 최소 12만 명은 말갈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즉 고구려 전체 총병력도 아니고 한방의 단일 전투에 말갈 총병력 3만을 빼고도 12만 병력을 더 동원할 수 있는 인구 구조가 고구려라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해 영토가 거의 고구려 영토랑 흡사한데 오대사, 발해는 그 국토와 산물이 고구려와 일치한다. 그리고 고구려 망하고 30년 만에 세워진 게 발해인데 그 땅에, 거의 비슷한 땅에 말갈인이 갑자기 다수 인구가 된다는 주장이 산술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다 옛날에 말씀드린 건데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다는 댓글들이 지금도 자주 달려서 이 테마 하려면 또 1시간 말해야 되니까 일단 넘어가죠. 일각에서는 고구려가 동원한 15만 병력이 구당서에서 부풀린 거짓 기록일 것이다. 고구려가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식적으로 당 이전에 쳐들어왔던 수양제가 전투 병력만 100만 동원해서 왔습니다.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100만 동원한 건 아니겠죠. 그만한 병력을 동원해야 할 만큼 고구려도 대군을 나름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끌고 왔었겠죠. 이런 팩트를 무시하고 무턱대고 고구려는 작은 나라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매도하는 건 옳지가 못하죠. 여하튼 이래서 이 승부, 후일 역사에는 주필산 전투라고 불리는 이 전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앞선 약 2개월간 어쩌니 저쩌니 했어도 바로 이 승부가 고구려 입장에선 진짜 제대로 한번 칼을 뽑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난 편에서 소개해드렸고, 비로소 진짜 강력한 고구려 군대를 맞이하게 되자 이세민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연수의 계책은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병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와 안시성과 연결되는 보루를 쌓고 높은 산의 지세에 의지하여 성 안의 곡식을 먹으며 말갈군을 풀어 우리의 마소를 약탈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격한다고 해도 빠르게 함락시킬 수 없고 되돌아가려고 해도 늪지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될 터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되니 이것이 가장 좋은 상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 안에 무리를 이끌고 야반도주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도 중책으로서 그럭저럭 괜찮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모르고 우리와 정면 대적하는 방법도 있다. 당연히 이것이 가장 하책이다. 그대들은 두고 보라. 고 연수는 반드시 최하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고구려군을 사로잡는 나의 작전을 너희들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근데 당시 고구려군 캠프 내에는 고연수, 고예진 말고도 대로관직의 고정의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서에는 이 고정의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풍부한 인물이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고정의. 이세민은 안으로는 여러 영웅들을 쳐 없애고 밖으로는 오랑캐들을 굴복시켜 혼자 힘으로 서서 황제가 된 인물이요. 지금 그가 전국의 군사를 이끌고 왔으므로 쉽게 대적할 수는 없소. 나의 생각으로는 병사를 정돈해 싸우지 않고 여러 날을 두고 지구전을 펴다가 기습병을 보내어 그들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 어떨까 싶소. 그러면 저들은 군량이 떨어져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갈 길이 없게 될 것 아니겠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 보오. 그러나 사서에 따르면 고 연수는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험 많고 노련한 이에 말을 듣지 않는 혈기 넘치는 경솔한 지휘관.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보는 패턴 아닙니까? 고연수는 이에 안시성 밖 약 40리 부근에 진을 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세민은 고연수가 더 본격적으로 싸울 만한 위치로 나와줘야 할 텐데 저기서 더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군 하더니 아사나사이라는 돌궐족 인물에게 1,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고연수를 꼬셔서 더 유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그 아사나사이가 살짝 고연수한테 들이받는 척하다가 바로 퇴각해요. 그런데 사서에 따르면 고연수는 이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대하기 쉬운 녀석들 이러구만.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 안시성 동남쪽 8리 방향으로 가서 진을 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장손무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적을 만나 싸울 때는 반드시 먼저 군사들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여러 병영을 다니는데 군사들이 고구려 군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칼을 뽑아들고 깃발을 달면서 얼굴에 기쁨의 빛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승리할 병사들입니다. 폐하께서는 면류관을 벗어놓고 직접 진지에 나서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뛰어난 전술로 승리를 거듭한 것은 폐하의 지략을 받들어 모든 장수들이 이루어낸 것일 뿐입니다. 이번 승부도 폐하께서 직접 지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손무기의 이 아부를 들은 이세민은 만면의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공들이 나에게 사양하니 내가 공들을 위하여 뛰어난 전략을 짜보겠노라. 이에 이세민은 장손무기와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 연수군을 바라봅니다. 이에 이세민은 군사가 매복할 수 있는 곳과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 등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또 옆에 있던 이 도종은 이렇게 건의합니다. 고구려는 지금 온 전력을 다하여 우리 군대를 막고 있으니 틀림없이 수도 평양의 수비에는 허술할 것입니다. 저에게 정예군 5,000명을 주시어 그들의 수도를 뒤집어 엎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저 수십만 군대를 싸우지도 않고 항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 이세민은 거절을 하였다라고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웠다는 계책을 펼쳐나가는데요. 고 연수한테 이세민이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이세민 사신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나라의 연개소문이 왕을 시해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너 고연수와 서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너희 나라의 경내에 들어오니 마초와 양식이 충분하지 않아 몇 개의 성을 빼앗긴 하였으나 너희 나라가 신하의 예절을 지킨다면 빼앗았던 성은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다. 놀랍게도 고연수는 사서에 따르면 이세민의 이 말을 믿고 마음을 놓아 더는 방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당연히 이는 이세민의 사기죠. 이렇게 상대를 방심시키고 난 후 이세민은 본격적 행동에 나섭니다. 사서에 따르면 먼저 이세적에게 1.5만의 병력을 주어 서쪽 고개에 진을 치게 하고 장손 무기와 우진달에게 1.1만을 주어 기습병으로 삼아 산의 북쪽에 협곡으로 나와 후면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리고 이세민은 4천의 병력을 거느리고 고연수가 진친 산을 오를 준비를 하죠. 이날 밤 하나의 유성이 고연수 진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드디어 본격적 교전이 시작되는데요. 고연수는 우선 가장 먼저 서쪽에서 올라오는 이세적 부대와 마주칩니다. 이세적 부대의 숫자가 적은 것을 본 고연수는 별것 아닌 군세군 하면서 그쪽으로 공격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북쪽에 있던 장손무기가 치고 올라옵니다. 장손무기가 활동을 개시한 것을 보자 이세민도 치고 올라가죠. 이세민은 특히 병사들에게 북과 나팔을 울리며 최대한 큰 소리를 내라고 지시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에 고연수의 부대는
굉장한 패닉에 빠졌다라고 해요. 한국사기. 당군의 북소리가 크게 울리자 고연수는 두려워하며 병사를 나누어 방어하려고 하였다. 지금 세 방향에서 밀려오니까 본인도 병을 3분할하여 각각 맞서게 하려고 했다는 건데, 그러나 이미 고구려군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때 마침 천둥과 번개가 내리쳤는데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기이한 복장을 하고 커다란 고함을 지르며 고구려 진영 깊숙이 쳐들어왔다. 설인귀가 향하는 곳마다 족족 군사들이 쓰러지니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뒤이어 당나라 대군이 이 틈을 타 공격해 들어왔다. 고구려군은 대혼란에 빠지고 무려 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처참한 대패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후 고연수 등은 남은 병을 추슬러 산 위로 올라가 수비를 굳혔다 이렇게 나와요. 이에 이세민이 고연수군을 포위하니 결국 고연수와 고예진은 거느리던 군세를 몰고 와서 항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사안인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필산 전투예요. 근데 일단 이 항복에서부터 구당서하고 신당서가 묘사가 다릅니다. 일단 구당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당태종 이세민이 말하길 고구려가 국력을 기울여 반격해온 것인데 대장기 한 번을 흔드니 무너져 주는구나.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리라 하더니 말에서 내려 하늘에 2번 절을 올렸다. 그리고 고 연수 고 혜진이 병사 15만 6,8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항복을 청했다. 어마어마한 대항복이죠. 이 기록에 따른다면. 근데 아니 병력이 15만이나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15만을 그냥 홀라당 들어바쳐? 근데 일단 보시죠. 태종 이세민이 욕사리아 추장 3,500명을 가려내 군직을 수여하고 내지로 옮겼다. 말갈 1,300명은 거두어들여 모두 구덩이에 파묻고, 다음도 중요한데요. 나머지 무리들은 놓아주어 평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고연수 고예진이 15만 6,800을 거느리고 항복을 해왔는데 그 중에 3.5천은 군직 수여하고 말갈 1.3천은 구덩이에 묻고, 그럼 얼마 남은 겁니까? 15만 6,800 빼기 3,500 빼기 1,300 하면 15만 2천이 남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15.2만을 그냥 꽁으로, 공짜로 고구려 수도로 다 돌려보내 주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15만 명이 애초에 와서 항복한 것은 맞는가? 근데 나중에 사서 편찬자들도 구당서 이 부분을 보고 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신당서에서는 이 숫자가 좀 바뀝니다. 신당서 태종 이세민은 뭐 이렇게 감사하였다. 고연수 등이 곤궁함을 헤아리고 바로 무리를 끌고 항복하였다. 이 다음 묘사가 비참한데요. 그들은 원문에 들어와서 무릎으로 기어 앞에 나가서 절을 올리고 처분을 청하였다. 태종 이세민이 이후에도 감히 천자와 싸우겠는가 하니 두려워서 땀을 흘리며 대답을 못하였다. 요 다음에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태종 이세민은 추장 3,500명을 가려내어 배수를 주고 나머지 3만 명은 돌려보냈다. 말갈인 3천은 목을 베었다. 아까 15만 명 공짜로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건지 신당서에서는 상당히 숫자를 다운그레이드한 것이죠. 그래도 뭐 15만보다는 덜 터무니없겠지만 3만을 꽁으로 돌려보내 주었다는 것도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뭐 식량 낭비 방지 차원에서 돌려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지만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아니 지금 3,000명을 뱄다고 하잖아요. 그럼 3,000은 베는데 3만은 못 뺍니까? 물론 베느라고 힘들긴 하겠지만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저 돌려보내면 나중에 그대로 반격군으로 다시 올 것이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차피 벨 거면 조금 힘들어도 다 베야죠. 왜 말갈만 베요? 말갈이 고구려한테 앞으로 못 붙게 하려고? 근데 근원은 고구려인데 붙는 대상인 퍼스트인 고구려인은 오히려 다 살려주고 세컨드인 말갈만 벤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신당서에서도 처음 고연수 고예진이 거느렸던 총 병력이 15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3만여 명을 거느리고 항복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전사자는 2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천은 포섭했고 말갈인 3천 목을 베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빼면 그래도 약 9만 정도 남거든요. 15만에서 3만 항복 빼고 2만 전사 빼고 몇천 빼고 그래도 한 9만 정도 남죠. 그럼 이 9만은 어떻게 된 건가? 전사도 아니요, 생포도 아니요, 풀어준 것도 아니요. 대체 뭔가 공중 증발인가? 9만이 전부 탈령이라도 한 겁니까? 이 주필산 전투라는 게 그 이번 1차 고당 대결에서 당나라 쪽 가장 대표적 승전이라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인데요. 포로는 식량 아까우니까 보내준 것 아니냐라는 거는 그럼 배면 되죠. 파묻거나 다 했던 행위들이잖아요. 기껏 늘 하다가 왜 이번만 안 하나? 왜 여기서만 갑자기 천사가 된 건가? 정 돌려보낼 거면 보통은 그렇게 하죠. 전투 불능 상태로 신체를 훼손시켜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당나라 본인들 입장에선 자랑스러우니까 기록에 그렇게 했다는 걸 굳이 숨길 이유는 없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고의 돌려보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냐. 그래서 이 주필산 전투에 대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고 연수가 과연 총사령관이었을까? 당서에는 고 연수가 마치 15만 전체 대군을 통솔하는 최고 사령관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나왔었던 그 인물 있잖아요. 고 연수에게 장기, 지구전, 방어전 계책을 이야기했던 인물. 이 인물이 그 각 사서별로 이렇게 나와요. 한국사기에는 대로 고정의, 구당서에는 나이 많은 대로, 신당서에는 어떤 대대로, 대대로냐 대로냐. 신당서에 보면 대대로라는 관직은 고구려 관직 12등급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는 당시 고연수에게 건의했던 인물을 대대로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고연수보다는 높은 사람일 겁니다. 물론 구당서하고 삼국사기에서는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대로라고 할지라도 욕살보다 낮을까? 대대로는 이거고 대로는 이거예요. 일단 대로 중에서 높은 게 대대로겠죠. 그리고 그 대대로가 고구려 최고 등급 관직이다. 그러면 대로도 굉장히 높은 관직이었을 겁니다. 과연 고정의 대로가 고연수, 욕살보다 낮을까? 신당서에 보면 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골성의 욕살은 이미 늙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고연수, 고예진 두 명의 욕살이 붙잡혔잖아요. 근데 오골성에도 욕살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오골성에 있는 병력은 총 몇만이었을까요? 한국사기에 보면 요동성 함락 당시 요동성 군인 중 1만 명이 전사하고 1만 명이 생포당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요동성 병력은 약 2만이겠죠. 오골도 잘해야 2, 3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욕살이라는 사람들이 거느리는 병력은 대략 2, 3만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북송시대에 편찬된 책부원기에 따르면 고연수를 위두대형, 고혜진을 대형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신당서에 따르면 고구려 관직 서열이 대대로 울절, 태대사자, 백의두 대형, 대사자 대형 이렇게 가요. 보면 대형이라는 관직은 명백히 대대로보다 한참 아래죠. 따라서 관직 서열상 대로라고 나온 고정의보다 고연수나 고혜진이 더 위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고연수가 15만의 총사령관이다? 고작 대형한테 15만을 다 맡긴다? 그러긴 어렵다. 실제 15만의 총사령관은 높은 관직인 대로, 고정의였고 고연수, 고혜진은 잘해야 약 2, 3만 정도 거느리는 선봉대 지휘관 정도 아니었겠느냐라는 추론이 나오는 것이죠. 즉 당서가 실제 고구려 총사령관을 그 전체 일부분 선봉 부대장에 불과했던 고연수, 고혜진으로 보여지게끔 그 뉘앙스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해석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세민이 이긴 건 총사령관이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총사령관을 이긴 것처럼 기술을 해버렸다는 거죠. 가끔 그런 경우는 뭐 있지 않습니까? 총사령관이 있어도 그 아래에 조금 혈기 넘치는 일선 지휘관이 장기전이요. 굳이 그럴 것 없습니다. 제가 한번 용맹하게 들이받아 보겠습니다. 저들 저거 별것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용맹한 장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뭐 총사령관 입장에서도 그런 휘하 장수들의 용맹을 억누르는 건 또 그거대로 부작용이 있으니까 뭐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용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봤잖아요. 역사에서 우리가. 고정의, 고연수 관계는 약간 그런 것 아니었느냐.
총사령관 고정의가 거느리던 진짜 주력은 따로 있었는데 고연수, 고혜진이 선봉 개념으로 먼저 한번 들이받으러 앞으로 나아갔다가 그들만 패배한 것이 아니냐. 삼국 사기에서는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 전사자가 2만이었고 나중에 고연수, 고혜진이 거느리고 항복한 병력이 36,800이었다고 나옵니다. 전사자 2만, 항복 36,800, 두 개 다 더해봤자 56,800밖에 안 되죠. 원래 총 병력이 15만이었다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고연수를 총사령관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9만은 뭐예요? 타령? 아니면 전투 후 9만이 다 도망갔다? 뭐 정 우기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대략 이 정도 아니었을까? 고연수, 고혜진 각 3만, 그리고 전체의 60% 정도 진짜 주력군은 고정의 총사령관 외 다른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따라서 고구려 전체 주력이 패한 게 아니라 전체의 40% 정도만이 패했던, 그래서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도 나오게 된 것이 아니냐. 2만, 36,800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냐. 사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이죠. 즉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가 패한 것은 맞으나 그렇게까지 당서가 묘사하는 것처럼 슈퍼 대패배는 아니었으며 항복한 고연수도 총사령관은 아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있는 거죠. 또 매우 큰 증거 중 하나로 이런 게 있어요. 신당서에 보면 주필산 전투가 이미 다 종결된 이후 시점에, 즉 기존 사서에 따르면 고구려 15만 병력이 대파, 와해 다 사라졌어야 할 시점에 장손무기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신당서 장손무기 주필산 전투 이후 시점 발언. 안시성에 10만의 적 무리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시성에 고구려군이 10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15만 지원군이 완전히 산산조각 와해되었다며.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시성에 있다는 이 10만은 안시성의 순수 원래 주둔하고 있었던 병력이 처음부터 10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고구려는 이미 10만의 병력이 있던 안시성에 15만을 추가로 더 증파한 겁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 요동성 병력이 2만이었다라고 사서에 나와 있었잖아요. 요동성이 2만인데 안시성 순수 원래 주둔군이 10만이었다고? 상식적으로 아니었겠죠. 15만 중에 고연수, 고혜진의 6만이 패배를 당하고 남은 9만이 안시성에 있던 원래 병력하고 합류를 해서 10만이 되었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총사령관 고정의 이하 실질 주력 8, 9만 정도는 멀쩡하게 살아서 안시성으로 합류해 거기서 더 강력한 방어라인을 구축했다. 그래서 이세민이 안시를 끝끝내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신당서 장손무기 언급대로 고구려 안시성 병력 10만이 잔존하고 있었다면 그 대부분의 병력은 고정의가 끌고 왔던 구원병력이겠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흔히 양만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그 안시 성주는 따로 존재는 했으되 이 국면, 이 시점에서의 실질적 총사령관은 고정의였을 가능성이 높겠죠. 과연 안시성 대첩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나? 그리고 이 약 9만이 그냥 단순히 안시성에 합류해서 지키는 역할만 수행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썰도 있어요. 지금 그 백암성의 손대음이 항복해가지고 함락된 게 6월 1일. 근데 구당서를 보면요. 이 지금 6월 1일에 백암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 타켓이 안시성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주필산 전투도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구당서에 이렇게 나와요. 당군이 8월의 진영을 안시성 동쪽으로 옮기자 이적이 마침내 안시성을 공격하여 고연수 등 항복한 무리들을 성안에 놓고 뭐 이렇게 했다. 갑자기 이 대목으로 구당서가 점프를 합니다. 갑자기 8월로 점프를 하거든요. 아니 7월에는 뭐하고 갑자기
당군이 안시에 도착한 게 6월 20일이에요. 그리고 6월 21일에 고현수, 고혜진 부대가 안시를 구원하러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에 그 둘이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필산 전투 기존 개념으로는 그게 6월 23일에 끝난 거죠. 즉 안시를 구원하는 고구려군은 6월 23일에 완전히 사라졌어야 하죠. 기존 고정관념대로라면. 그러면 6월 23일 이후 한 며칠은 쉬더라도 군량도 아까운데 빨리 다음 타켓 안시성을 공격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상하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주필산 승리 이후 별 얘기 없다가 7월 5일에 이세민이 군영을 안시성 동쪽 부근으로 옮겨요. 왜 옮겼는지는 안 나옵니다. 왜 옮겼죠? 그리고 7월 13일에 이세민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전사한 우리 병사들의 시신에다가 표시를 해두어라. 나중에 돌아갈 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주필산 전투는 6월 23일 다 항복하고 끝났다면서 그런데 왜 20여일이나 지난 후에야 아군 전사자 시신 표시하라는 지시를 하죠? 7월 10, 11, 12 뭐 이런 때에 역사에선 사라진 무언가의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별 기록도 없다가 8월 10일에 군령을 다시 안시성 남쪽으로 또 옮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안시성 공격 기록이 나오기 시작해요. 7월 한 달 내내 뭐 하다가 8월이 되어서야 군영 또 옮기고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안시성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기록이에요. 사서들 내용상으로는 그야말로 사라진 7월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7월 13일 주필산 전투 끝난 지 20일이나 지난 시점에 뜬금없이 전사자 시신에 표시를 해두라는 지시, 기록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7월에 뭔 일이 있었다. 전사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써야 할 일, 그리고 안시성에 바로 공격하지 못할 만한 일, 그게 7월에 있었다. 고현수, 고혜진은 초장에 잡았어도 실질적인 진짜 핵심 고정의 그리고 고구려 주력하고는 굉장히 긴 대치 혹은 상당한 고전을 당군이 겪은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7월 13일 전사자 관련 지시를 한 기록만 있고 고정의의 주력군과 이세민의 대결 기록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걸 봤을 때 당나라 그리고 이세민에게 상당히 수치스러울 만한 피해를 고정의가 안겨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안시성이 물론 훌륭하게 선전을 했지만 여타 다른 성들은 뭐 계모, 배감, 요동성, 비사 등등은 비교적 빠르게 허물어졌는데 만일 당나라 주력 병력이 주필산 전투에서도 일반적 당서 내용대로 거의 손도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쉽사리 이기고 전력 마이너스 거의 없이 온 전력 그대로 안시성에 들이받은 것이었으면 안시성이 과연 그렇게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한때 보시다시피 잘 나가던 당나라군의 공성 능력이 갑자기 꺾였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고정의의 핵심 구만. 사실 이거밖에 없죠. 요소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장기전 전술을 피력하며 당나라군의 힘을 빼놓으려고 했던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진짜 총사령관 고정의. 그가 당서에서처럼 그냥 말만 하고 그친 게 아니라 총사령관으로서 실제로 당나라를 괴롭힐 만한 책략을 실행에 옮겼고 그것이 기이할 정도로 갑자기 안시성 앞에서 약해진 당나라군의 공성 능력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부분은 1차 고당 대결의 영웅을 오로지 양만춘이라는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이름도 할 얘기가 많은데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진짜 1차 고당 대결의 주인공은 혹시 고정의가 아닐까? 오히려 너무나 위대하고 현명한 활약을 펼쳤기에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아닐까? 고정의라는 이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안시성 전투 이야기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상식하고 다른 게 너무나도 많죠. 감사합니다.